어머, 페인트 냄새. 방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한옥 음식점 송주컨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게 숙일 뿐이었죠. 그분은 제 아버지세요. 젊은 여성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침묵하는 남자가 곧 모든 걸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매일 올라오는 감동 실화로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몇 시간 전이었어요. 이태주는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벽면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서리를 꼼꼼히 작업하던 그의 옷은 온통 하얀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어요. 형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태주는 늘 이랬어요. 현장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힘든 곳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엔 현장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오후엔 다시 붓을 들었어요. 형님은 정말 본받을 뿐이에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니까. 동료의 감탄에 태주는 그저 웃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페인트 묻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던 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상견례 시간이 5시 반이야. 송주컨에서 기다리고 있어.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페인트 냄새가 진하게 나고 곳곳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갈아입으려면 1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딸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죠. 괜찮아. 이대로 가자. 태주는 공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현장을 나섰어요. 송주컨에 도착한 태주는 차에서 내리며 작업복을 훑어봤어요. 페인트 냄새가 여전히 진했습니다. 한옥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빠, 수연이 달려와 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림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이 옷차림으로?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최 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최병수 씨와 고급 한복을 입은 김미영 씨, 그리고 깔끔한 셔츠 차림의 최진호가 보였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미영 씨의 시선이 태준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코를 찡긋하더니 손으로 코앞을 부채질했습니다. 어머, 페인트 냄새. 방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제 아버지세요. 수연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미영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런 자리에. 말끝을 흐렸지만 불쾌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병수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뭐 하시는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 관련 일을 합니다. 태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병수 씨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연이 아빠께서 일이 급하셔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김미영 씨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식욕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좀 환기를 시켜야겠네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냥 가면 안 돼?
태주는 딸을 바라봤어요.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수연 씨, 김미영 씨가 갑자기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을 멈추고 태준을 흘끔 봤어요. 집안 교육부터 제대로 받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김미영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더니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게 숙였어요. 수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서로 배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최병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봐서 당황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에 올려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김미영 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견례가.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솔그룹 상무 박상현이었습니다. 오늘 접대 약속이 있어서 송주컨을 찾았던 거예요. 박상현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방안을 흘끗 보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거든요. 설마. 박상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상현은 몇 걸음 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런 차림으로 저런 자리에 앉아 계실까? 박상현은 본능적으로 인사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김미영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딸이 선생님이라면서 이런 기본도. 태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페인트 묻은 손을 보며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상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분이 정말 맞나? 하지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는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최병수 씨가 말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진 탓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상현이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복잡한 상황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태준을 보며 김미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그리고 최 씨 가족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실례했습니다. 박상현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태준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상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망설이던 그가 결국 방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모든 시선이 박상현에게 쏠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그의 모습에 최 씨 가족이 당황했어요. 네, 누구세요? 최병수 씨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죠.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박상현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김미영 씨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상현이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솔그룹 건설사업부 상무 박상현입니다. 명함을 받은 최병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한솔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회장님께서 현장 점검차 작업복을 입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박상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한솔그룹이요? 그 한솔그룹 말이에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조용함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수연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빠가 회장님이세요? 태준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해서. 최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최병수 씨는 손에 든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요. 그럼 오늘은 이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현이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급한 이사회 건이 있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김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정말 한솔그룹 회장이세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박상현과 함께 방을 나가고 있었어요. 뒤에 남겨진 최 씨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과 박상현이 나간 후 방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최 씨 가족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빠, 정말이야?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최병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한솔그룹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래디자인 최병수 대표님이시죠? 내일 오전 9시에 본사로 오세요. 긴급 사안이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최병수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최병수 씨가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미영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한솔그룹에서 내일 오라고. 최진호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가 한솔그룹 아니에요? 최병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맞다. 우리 매출의 70%가. 수연이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어요. 김미영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한솔그룹 회장님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최병수 씨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회사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페인트 냄새 난다고 했던 말, 격식 없다고 했던 모욕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최병수 씨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어요. 최진호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떠났고 회사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따뜻한 차를 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많이 놀랐는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그동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했거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괜찮다.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워요? 아빠를?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날 정말 미안했어. 그런 차림으로 가서. 아빠.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내 편에 서주는지 알게 됐어요. 태준이 딸을 바라봤어요. 현우 씨는 끝났어요. 애초에 진짜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상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미래디자인에서 사과 편지가 왔습니다. 최병수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갔어요. 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할까요? 박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태준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결정하세요. 전 아빠를 믿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이 말했어요.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세 번째는 없지. 수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아. 진짜 널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날게요. 한 달 후, 태준은 다시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장 입고 사무실에만 계셔도 되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이게 내 자리야.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 태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페인트 붓을 들고 벽을 칠하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직책이 알려진 후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상현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미래디자인 상황 보고 드립니다. 태준이 붓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업계에 소문이 퍼졌나 보네요. 한솔그룹 회장님을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최병수 씨가 어제도 찾아왔더군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박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태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 잘 실행하는지 지켜보게나.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 도시락을 들고 현장을 찾았어요. 아빠, 드세요. 태준이 반가워하며 딸을 맞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아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고요.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거라는 것도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태준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사람이 먼저인 분이잖아요.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아빠가 행복해. 저녁 무렵 부녀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태준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페인트 냄새가 났지만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았거든요.